안녕하세요, 방영철입니다. 오늘 요거 건축법과 도로에 대해서 해볼 겁니다. 1편인데 제가 좀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한 1편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2편으로 나눠서 건축과 도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총정리하는 시간, 도로의 완결판이라고 할 정도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요. 건축법의 기본은 도로죠, 그죠? 우리 경매하는 사람들, 경매인들 입장에서는 건축법의 기본은 도로예요. 그죠? 도로의 완결판을 강의할 거고, 후단에 주식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뭐 요즘 주식시장 좋죠? 주식시장 굉장히 좋은데 주식 얘기를 좀 해볼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2024년에 주도주를 저는 석 달 전부터 말씀드렸죠. 아마 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9월달, 10월달, 지금 11월달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요. 강의 교재 판매는 한시적으로만 할 거예요. 진짜 올해는 이렇게 11월 20일에서 11월 31일까지 마지막 한시적으로 판매할 거니까 필요하신 분은 요거 캡처하셨다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문자 주시고요. 강의 교재는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옛날 강의 찾아보세요. 강의 교재 구성에 대해서는 옛날 강의들 다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꼭 참고하셔가지고 반드시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만 올해는 판매할 겁니다. 내년부터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기본 교재, 블루오션 교재에서 그린벨트 건축 맹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싹 따로따로 판매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뭐 진짜 공부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니까 꼭 구매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제목이 요거였죠. 건축법과 도로였죠. 자, 요거 오늘은 딱 3개만 정리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께 3개만 딱 정리, 한 4개 정도 되겠네요. 4개 정도만 정리해 드리고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강의는 항상 2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중간에 끊기면 항상 교재에 있으니까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시고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23-1127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23-2117 요건가? 요거네. 여기 1번 물건 있고 2번 물건이 있거든요. 1번 물건이 있고 2번 물건이 있는데, 자, 볼게요. 이게 이제 도로예요, 여러분. 도로가 경매로 나온 건데, 자, 그러면 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한번 볼게요. 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 자, 요 물건이죠. 요 물건. 요 물건인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도로, 이제 요게 1번 물건. 요게 1번, 이걸 88만원에 받아갔죠? 그리고 요거 합쳐가지고 요게 2번 물건인가일 거예요. 2번 물건인데, 자, 그러면 1번 물건은 여러분들 판단했을 때 어떻습니까? 어떤 게 좋은 땅 같아요? 그죠? 여기는 이게 지목이 돼요. 이게 끝터리가 돼. 끝터리 같이 되고, 요것은 도로인데, 국유지예요. 국유지. 그죠? 그리고 이 도로는 사도예요. 개인 도로. 사도법상 도로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현황도로란 얘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2번 받은 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잘못 받지 않았나. 왜? 이 도로를 통해서 얼마든지 건축허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로는 원래는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 이분 어떤 생각으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2번 도로, 그러니까 이걸 쓰려고 이 도로까지 받았다. 뭐 그러면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어쨌든 이 도로를 통해서 옆에 붙어 있는 토지들은 다 건축 가능합니다. 건축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요거죠. 1번 물건. 여기 조그만 거 이렇게 있죠. 이렇게요. 조그만 땅. 조그만 땅이 이 필지를 가로막고 있고 여기를 가로막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돼. 이것도 돼. 나머지 이 두 필지를 위해서 지금 요 조그만 요 땅이 가로막고 있는데, 과연 이분 잘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여러분, 잘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어떤 분은 이걸 뭐 잘 받았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걸 왜 받았냐라고 하는 분은 극소수고, 그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자, 요렇게 도로가 있어. 여기 한지 몇이에요? 면지역이죠? 면지역. 비도시죠? 비도시 면지역입니다. 비도시 면지역은 뭐예요?
비도시 면지역은 제가 수없이 강의했죠. 그죠? 비도시 면지역은 3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되고, 그죠? 내 토지가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여 끝에 있는 필지가 지목이태, 그리고 이 입구에 있는 것도 지목이태예요. 그런데 나머지 이 두 필지가, 여기 한 필지, 여기 두 필지, 그리고 앞에 이 88만원짜리 경매 낙찰받은 거, 여기 이렇게 가로막고 있죠.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이 도로가 이미 비도시 면적이니까 도로로 지정 공고할 의무는 없죠. 그죠? 도로의 지정 공고 의무도 없고, 도로의 지정 폐지, 뭐 변경, 그렇게 해야 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44조에서 47조까지 적용이 안 되고 51조, 57조가 적용이 안 되죠. 비도시 면지역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가 지금 여기 이것까지 합쳐서, 이것도 도로예요, 지목이. 이 도로긴 도로지만, 지목이 도로지만,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막연히 안 된다고, 여기 맹지네? 라고 하시는 분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요. 그죠? 여러분, 도시지역은, 만약에 이게 도시지역이었다면 이게 건축법상 도로 지정 공고됐겠죠. 이게 도시지역이라고 하면 이것은 100% 건축법상 도로 지정 공고됐습니다. 이 도로는. 그렇지만 여기 문제는 뭐냐면 비도시 면적이라는 거예요. 비도시 면적이라는 거죠. 비도시 면적은 여러분, 그러면 도로를 지정 공고할 의무는 없지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비도시 면적이지만 도로로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저는 확인 안 해봤어요. 확인 안 해봤지만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이 도로가, 여기 두 개의 필지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냐 아니냐, 그걸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막연히 도시지역이다, 비도시지역이다 라를 구분하기 전에, 물론 도시지역 같으면 이게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건축허가 관련했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이 두 필지에. 그렇죠? 건축허가 관련해 문제 없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비도시라는 거예요. 비도시 면적이라는 얘기죠. 면이라는 얘기죠. 그죠? 면적은 도로로 지정 공고할 의무가 없으니까 지정했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정했다면 이건 맹지가 아닌 거죠. 두 개는. 지정 안 했다면 이 사람들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건축하고자 할 때.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사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문의가 들어와서 이제 이 영상이 떴다고 하길래 뭐 꽤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이름 딱 뜨니까 알겠더라고. 저는 그분이 이렇게 강의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서 제가 이것도 한번 올려봤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맞아요. 두 가지 경우수를 놓고 본다. 도시지역 같은 경우 상관없는데 비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로 지정 공고할 의무가 없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도로로 지정했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다. 그죠? 지목이 도로라고 건축법상 도로는 아니거든요. 지목이 도로라고 국가에서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것은, 물론 낙찰받으신 분은 다 확인해 보셨겠죠. 1차적인 것은 건축법상 도로냐 아니냐. 일단 그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비도시지역이라고 해서 건축법상 도로 지정 못하냐. 그건 아니라고 했죠, 제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목이 되잖아요. 그리고 요 도로 두 개 합쳐가지고 이 도로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개발행위가 의제돼서 가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이 도로에 대해서, 그죠? 이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개발행위허가 내용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막연히 된다 안 된다 그걸 떠나서 그렇게 결론 내리면 큰일 나요. 개발행위허가 내용을 봐야 된다고요. 만약에 이걸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상태로 여기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도로는 공로예요, 공로.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도로라고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이런 건 말씀 안 드렸는데 법에 모순이 하나 있어요. 법의 모순이 뭔지 아세요? 공무원들이 국민을 귀찮게 하고 못살게 하는 법조문이 뭐냐면, 자, 우리가 개발행위 법에 보면, 개발행위 지침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에 의한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의
준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어딨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 교재에 있는데 이런 게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있다.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에 있습니다.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에 있는데 뭐라고 써있냐, 개발행위가에서의 진입로는 그죠? 우리가 어떤 필지를, 이게 도로야, 필지를 갖다 연결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연결해야 되겠죠? 개발행위가에서 진입로는 그죠? 여기를 갖다 개발행위가를 받으려고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법에 적합하게 확보해야 되며, 건축법에 적합하게 확보해야 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이게? 건축법상 도로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발행위 운영지침 3-2-5 제 교재에 있습니다. 요거 제가 중요하게 빨간색으로 아주 여러분들 잘 알게. 자, 그럼 여러분 다시 그 물건 돌아가 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죠? 여기가 지목이 대라고 했죠? 여기도 지목이 대예요. 대인가? 뭐 대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없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를 개발행위가 받을 때 뭐라고 했어요? 건축법 도로와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진입로의 규정은 건축법 도로와 같아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이미 그죠? 이것은 이미 사실은 건축법상 도로인 거예요. 그죠? 건축법 도로인 거예요. 지정 공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다. 그렇게 봄이 타당해요. 그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게 비도시 면적이니까 공무원님들이 이게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되지 않았으니까 도로가 아니다. 이 앞토지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서 찾냐면, 참 제가 웃겨요. 그죠? 이 근거는 공무원들이 어떤 근거를 들이대냐면, 민원인들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좀 왔다 갔다 해서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건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하긴 하는데,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요거. 제 교재에 실어놨거든요. 지자체에서 사용수납이 필요 없다는 근거. 그죠? 필요하다는 근거. 법제처치 13-0363 또는 13-0427에 있습니다. 요거. 그죠?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 그러니까 면적이죠. 면적에서는 어쩌고저쩌고 써놨거든요. 이 규정 때문에 공무원들이 아까 그렇게 막힌 도로, 비도시 면적에서 요렇게 비도시 면적이죠 여기가. 이거 하나 설명하는데 시간 너무 많이 걸리네. 괜히 했나? 어쨌든 비도시 면적이잖아요. 면이잖아요. 그죠? 비도시 면적에서는 원칙은 개발행위에서 진입로는 건축법에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허가를 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것은 이미 건축법상 도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개발행위 허가에서. 그렇지만 또 하나, 비도시 면적은 건축법상 도로 지정 공고할 의무가 없으니까 이 도로 소유자의, 이 또는 앞에 진입로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걸 개발한다고 할 때. 그러면 그 규정은 어디 있냐? 공무원들이 아까 얘기하는 거. 아까 제가 지류회신 보여드렸죠? 법제처 지류회신. 그걸 근거로 해서 공무원들이 사용승낙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 면적에서, 그죠? 그런 내용이 그런 내용이 제 교재에 있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공무원들은 이런 규정 때문에 이게 건축법상 도로 지정 공고가 안 됐으면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는 거죠. 비도시 면적에서는. 도시역은 상관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어려운가요, 여러분? 제가 제 강의 지금 한 620강 정도 하는데요. 620강이죠.
도로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많이 강의를 했어요. 한 10편 이상을 강의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판례라든가 뭐 그런 것들까지 다 대한민국에 있는 도로 남악하게 다 그것만 하시면 여러분들 박사가 되시죠. 그죠? 어쨌든 이 물건은 이분은 이 88만원 낙찰 받으신 분은 잘 받을 수도 있었고 못 받을 수도 있었다. 그냥 88만원 껌사 먹을 수도 있고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는 이 개발의 행하 내용을 봐야 된다. 내용을. 그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조건으로 여기에 건축허가를 넣는지 개발의 행하를 넣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그죠? 나중에 이해 당사자라면 이해 관계인이라면 이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물건. 자, 이런 물건은 간단하죠, 여러분. 그죠? 이런 물건 뭐 어려운 거 없죠. 2일에 2351인데 창녕군 여기도 면적이죠. 면적. 근데 이것은 뭐예요? 이런 것은 통째로 받아도 돼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필지. 이 도로까지 다 경매로 나왔으니까 이런 경우는 낙찰 받아도 된다. 그죠? 물론 여기 개발행위가 여기 물론 건축허가 있겠죠. 건축허가 살아 있겠죠. 착공신고까지 했다면 어렵다고 생각하겠죠, 사람들. 그렇지만 우리는 어렵지 않다. 다 해결한다. 그죠? 뭐 이런 거 어렵습니까? 건축허가 살아있으면 뭐예요? 착공했으면 뭐합니까? 터파겠으면 뭐 어떻게 할 건데? HB 박혀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건물이 올라다가 멈췄으면 어떻게 할 건데? 저희들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제 그러니까 뭐 도로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지만 지금 도로만 하는 시간이니까 저희 불러오신 게 다 있죠. 뭐 이런 거 뭐 여러분들 자신있게 다 잡아주시고 이건 잘 받은 것 같아요. 그죠? 저희들은 무조건 이런 건 30% 40%대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건 특별히 할 건 없어 사실은요. 그죠? 요건 특별히 할 건 없는데 이게 갑자기 이게 왜 이렇게 커졌지? 줄여볼까? 제 교재 사신 분들은 이렇게 제가 한글 파일 원본 그대로 드리니까 키웠다 줄였다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매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요것은 사천시 아이고 TV 좀 잘 줄이게. 여기 사천시 독림동이에요. 동지역이죠. 읍이나 아이고 동지역입니다. 읍이나 동지역이죠. 그럼 뭐예요 이게?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막연 생각했을 때 여기 도로가 이렇게 딱 있으니까 이 도로가 그러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됐을까? 건축법상 도로겠네? 이런 만약에 이게 전체가 나오지 않고 이거 개별적으로 하나씩 나왔어. 개별적으로 하나씩 나왔어. 그러면 이런 거 하나씩 낙찰 받으실 겁니까? 낙찰 받으실 거예요? 이 도로도 지금 현재 지목이 전이잖아요, 전. 그죠? 개발행위가 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단지 지정만, 그림만 이렇게 잘라놨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또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도로하고 연결되어 있는 어떤 필지도 지목이 대가 없죠. 대나 뭐 공장이나 창고가 없죠. 그죠? 그러면 이 도로는 그냥 지목은 전이고 그냥 그림만 잘라낼 수 있었다. 그리고 지목이 전이고 그냥 도면만 잘라놓을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도로다고 했을 때는 그죠? 얘기가 달라지죠. 도시적이니까. 그죠? 그런데 자, 여기 아무런 건축물도 없어. 그죠? 그러면 도시적이라고 하지만 이런 토지가 만약에 제3자의 것이다. 그러면 개발행위 받을 때는 당연히 이 사람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여기 아무것도 전이나 뭐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죠? 대나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발행위허가를 갖다가 받아대서 지목을 대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동지역이지만 개발에 되는 흔적이 아무것도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되지 않았다. 그죠? 그렇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좀 도로가 여러분들 대충 어설피 공부하면 당할 수 있는 게, 자, 이게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 아무것도 이렇게 뭐 개발되지 않았어요. 그냥 임야라든가 전이야. 그죠? 임야라든가 전이야. 그런데 요게 지목만 도로 있을 수가 있어요.
지목만 도로. 지목만 바꿀 수가 있다고요. 또는 이게 다 임야야 이게 전이고 임야야 이 필지들이. 그러면 이 도로가 도인데 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도로일 경우 첫 번째는 뭐 어떤 경우냐면 이게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된 경우가 있고요. 공고된 경우가 있고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되지 않고 막연히 지정만 분할할 수도 있었어요. 지정만 분할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게 건축법상 도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그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 만약에 지목이 되라고 하면 상관없어요. 지목이 되라고 한다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발이 아무것도 안 된 지목이 뭐 전이나 임야나 뭐 농지라든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요것은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거하고 똑같은 게 하나가 뭐 있냐면 비슷한 게 제가 보여드릴게 하나. 이게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데 또 다음 시간까지 또 연결해서 하면 여러분들 또 헷갈리잖아. 그죠? 자, 요거 21-5600 21-5600 한번 볼게요. 이렇게 딱 구분을 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편하다고요. 물론 저도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게 이거 뭐 다음 시간에 하고 그러면 되는데 지금 20분이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해볼게요. 요거거든요. 자, 요거 볼게요. 자, 요런 경우가 있죠. 여기는 다 임야야. 임야죠. 여기는 대예요. 대. 하나가 끝터리가. 이게 어디예요? 동지역이니까 도시지역이죠. 그러면 이것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됐다는 얘기죠. 그죠? 건축법상 도로예요. 그 또 지목도 도로고 또 여기 대가 있고. 그죠? 여기는 이 사람의 사용승낙을 안 받아도 된다. 그거잖아요. 그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같은 경우 첫 번째 케이스하고 두 번째 케이스가 있다. 그거 꼭 생각하셔야 돼요. 옛날에 사실은 제가 요걸 어느 분한테 추천해드렸어요. 어느 분한테 추천했는데 갔다 오더만 여기 경사도가 좀 높다고 경사도가 높다고 뭐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우리가 이런 경사도 뭐 낮추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공사 기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시세는 잘 모르겠어요. 시세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한 1000평 되거든요? 1000평 되면, 최소한 뭐 여기서 그냥 뭐 1년 정도 해서 그냥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가격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 가격은. 뭐 이거 좀 두 필지, 세 필지만 잘 팔아도, 그냥 세 필지만 잘 팔아도 이 가격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좀 여기가 약간 외져 있는지 어쩐지 저는 가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이걸 좀 이게 너무 세게 받았나 이분은?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좀 입찰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발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요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자,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도시지역이지만, 자, 여러분들 이게 공부가 안 된 분들은 엄청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제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은 그래 맞아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만약 제 강의를 또 이제 유튜브를 통해 처음 듣는 분들은 뭐야 저거 뭐 이거 이랬다 저랬다 왜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이게 도시지역이야. 도시지역. 이게 여러분들 공부가 안 된 분들이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게 아까처럼 이게 전이고 여기도 여기도 다 전이죠. 그리고 이게 이 도로도 역시 잘라놓은 것도 전이야. 지목 변경은 아직 안 했어. 자, 그럼 이런 경우는 뭘 확인해 봐야 된다고요? 건축법상 도로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죠? 건축법상 도로라고 한다면 여기는 개발행위만 받아서 가서 바로 건축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지목만 이렇게 잘라놓은 거라고 한다면 여기는 다 이 도로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도로 소유자의 동적이지만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처럼 이렇게 잘려 있고 끝털이 딱 이렇게 이게 지목이 돼야 도시지역이야. 그러면 이 도로는 공로예요. 공로. 건축법상 도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 도로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을 필요 없다. 바로 건축하면 된다. 그 내용입니다. 이해가셨죠? 좀 헷갈리죠, 여러분? 이게 헷갈리죠? 자, 그럼 다음에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연결해야 되는 건데, 요거 좀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제 강의 1편, 2편, 3편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꽤 많은데. 어쨌든, 자, 요건 도로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분이 요 공장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로를 지금 자기가 개설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만약에 나눠져가지고, 자, 나눠졌어. 요게 A라는 토지고, 이게 B라는 토지야. 그런데 A라는 토지만 공사하는 과정에서, 뭐 준공도 아직 안 떨어뜨린 상태에서 지금 한참 공사를 했어요. A라는 토지가 경매로 나와버렸어. 그럼 A라는 토지를 경매사령관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럼 이 본건지만 남은 거 아니에요. 본건지 이제 공사가 다 완공되고, 이제 준공을 떨어뜨리려고 그래. 준공을 떨어뜨리려고 그래. 그럼 준공을 딱 떨어뜨리면, 이것도 역시 낙찰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낙찰 딱 받고, 준공을 딱 떨어뜨리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옛날에 제가 블루오션 교재 강의 내용이 있거든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러분들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요. 요 시간부터는 제가 20분이 지났으니까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주식 얘기를 조금 해볼 거예요. 뭐 주식 얘기는 뭐 간단하게 할 거니까 주식에 관심 없는 분들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왜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제 마음대로 담배도 펴가면서 주식 강의할 때는 제가 담배도 피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에 관심 없는 분들은 나가시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제 필요하신 분은 11월 어제부터죠. 어제부터 판매를 했고, 어제도 3번 했나? 그러니까 어쨌든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아마 이 말로 다가올수록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대응이 늦어요. 그러니까 한 6일, 7일부터는 제가 엄청 바쁘거든요. 말일날은.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소통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조제 신청하세요. 자, 그럼 이제 주식을 한번 볼게요. 자, 주식 여러분들 많이 돈 버셨나요? 저는 뭐 이번 달 10일인가? 그때 이미 20%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저는 이번 달부터 슬슬 논다고 했죠? 슬슬 놀면서 주식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뭐 이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너무 많이 욕심 부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주식을 이제 저도 여기서 굉장히 많이 헷갈렸던 부분이 이제 이게 종합 차트거든요. 자, 종합 차트인데, 자, 여기서 제가 요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역헤드앤 숄더형. 이게 대가리고 어깨고, 여기서 이렇게 만들 거냐, 여기서 이렇게 횡보할 거냐, 빠질 거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추세대를 벗겨버렸어, 오늘요. 그죠? 벗겨버렸으면 이제 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저도 여기 이제 그 풋옵션에 이때 당시에 풋옵션에 조금 베팅을 해놨는데 풋옵션에서 한 돈병만 날라갔습니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냥 오늘 다 청산했어요. 근데 내일은, 이번 주는 사실은 주식이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지 맞아요. 조정을 해야 맞는데 이미 이 상단 트렌드를 벗겼기 때문에 뭐 굳이 지금은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주도주를 우리가 발굴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엊그제 그런 말씀 드렸죠. 저번 강의 때 삼성전 차트 좋다. 그죠? 삼성전 차트 좋다. 오른다. 그런 말씀 드렸고, SK 하이닉스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똑같죠? SK 하이닉스도 정말 좋다. 그죠? 여기 긴 박스권을, 그죠? 여기 긴 박스권을 상향 돌파했잖아요. 그죠? SK 하이닉스는 저는 이때 11만 5천원, 11만원 이하에서는 사보자 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물론 단지 조건은 뭐예요? 이 가격 깨면, 이 저점들 깨면 매도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래요. 저는요, 대한민국 지수를 움직이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일단 차트가 좋아요. 그리고 LG 엔솔도 역시 빠질 만큼 빠진 것 같아요. 이제 바닥까지 이제 빠질 만큼 빠진 것 같아요. 이제 LG 엔솔도.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지금 너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죠? 삼성전자 차트 좀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죠. SK 하이닉스 지금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LG 엔솔, 대한민국의 3인방, 그죠? 지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3인방, 요 세 개가 LG 엔솔은 빠질 만큼 충분히 쳐맞고 조정 중에 있다. 근데 물론 이제 LG 엔솔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뭐 평가를 못 하겠어요. 2차전지니까. 저는 2차전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솔직히요. 이미 다 고점에서 쳐맞고 있었으니까. 저는 2차전지에 관련해서는 내년까지도 안 볼 거예요. 코멘트도 안 할 겁니다. 뭐 해서 에코프로 한번 볼까? 그런 걸 왜 보는지, 저는 그런 걸 왜 사는지 모르겠어, 사람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오른 주식, 야,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오른 주식, 이런 거 사겠어요? 이거 뭐 잠깐 한다고 들어갔다가 손모가지 잘립니다, 이런 거. 이런 건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죠? 이런 건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분들, 이런 자리에 들어간 분들, 이런 자리에 들어간 분들, 이것은 탐욕이에요, 탐욕. 탐욕이라고요. 탐욕이 있으면 주식은 공부도 안 하고 탐욕이 있으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렇지만 공부하고 데이 트레이딩이라든가 잠깐 먹고 나오는 건 괜찮아요. 저는 그런 것은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데이 트레이더니까, 차트쟁이니까 저도. 그렇지만 요렇게 올라있는 주식을 장기 투자한다? 뭐 5배, 10배 올라있는 주식을 장기 투자한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이런 주식 사느니 저 산에서 나오는 돌멩이 사라고, 돌멩이 사놓으라고. 그죠? 그만큼 이런 주식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투산 로보틱스도 옛날에 제가 한번 잠깐 언급했어요. 근데 이런 거 빼고 올해부터 9월달부터 10월, 그다음에 지금 11월이죠. 12월. 자, 이제 금리 인상이 거의 멈췄죠. 그러면 나머지 이제 앞으로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5월달이 될지 6월달이 될지 뭐 내년 7월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고 하면 가장 혜택 받는 게 첨단 기술주,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주.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업종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업종이 반도체, 2차전지. 그죠? 반도체, 2차전지. 그 다음 뭐예요? 로봇, AI, 뭐 이건 다, 그 다음에 이런 거 한 대 묶어버리고요. 로봇, AI, 인공지능. 요것도 함께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테마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내년에는 반도체는 그냥 얼굴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이끌고 가는 얼굴마다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HBMA라는 테마가 뭐 한미반도체, SCI, 그 다음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2023년에 이제 흰하늘을 날렸죠. 저도 많이 이제 거기서 해먹고 나왔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상투로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상투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투에 동참하려고, 꺼지는 불꽃에 동참하려고 지금 뛰어드는 분들은 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는 일부만.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이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가능성이 있어요. 차트도 좋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업황도 괜찮아질 것 같고. 진짜 HBM, 이 반도체 관련 중에서 HBM, 요건 안 될 거라고 봐요, 저는요. 아마 11월, 12월, 내년까지가, 고점을 치지 않을까. 화려한 불꽃을 불나방들이 좋아하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화려하게 불꽃을 피우면 또 우리 개미 세력들이 빨려 들어갑니다, 그 안으로. 맨날, 지금도 매스컴에서 맨날 그러잖아요. 그죠? 뭐 2차전지 지금도 얘기하고 있고, 그죠? HBM 지금도 얘기하고 있고, 물론 HBM 관련주, 특히 뭐 이제, 그죠? 일부, HPSP라든가, 뭐 한미반도체, 조금 더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쳐드시려고 갑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 HPSP 한번 볼까? 제가 볼 때는 HPSP도 이제 뭐 거의 고점 다 왔어요. 이제 조금 더 오르겠네. 그죠? 조금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이거 바닥에서 지금 2배, 3배 올랐는데 이거 먹으러 가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더 가더라도. 한미반도체?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으로 보여드렸죠? 이제 화려한 불꽃. 일반인들한테 물량 떠넘기기 작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띄우든가 어쩌든가 나는 모르겠어, 이거. 바닥에서 지금 10배 올랐는데 이거 쳐드시러 가겠다고 여기서? 여러분들 단타 선수십니까? 쳐다도 보지 마세요. 내일 상한가 치더라는 건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2차전지하고 지금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지금 그런 거하고 지금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게 퍼가 100배인가 300배인가 모르겠네? 이런 논란들이 자꾸 나오면요. 그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논란들이 자꾸 나오면 이미 고점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맨날 매스컴에서 HBM 관련주, 한미반도체, HPSP, 이수페타 맨날 얘기하니까 일반인들은 여기서 고공행진하고 있어, 그냥. 이게 더 갈 줄 아나 봐, 더 갈지. 절대 여러분 주식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리고 뭐야 또 이수페타? 뭐 반등 많이 줬나 보네요, 이건. 아이고, 반등 세게 들어왔네요, 이거. 그죠? 반등 세게 줬네. 5천원짜리가 5만원, 10배 올랐네. 앞으로 이런 것은 5년, 10년 동안 쳐다보지 마세요.
쳐다보지도 말라고요. 제가 저번에 뭐 옛날에 급등했던 것들 막 10배 이상 올랐던 것들 예를 들어가면서 담배 한 대 필게요. 10배 이상 올랐던 것들 예를 들어가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 시전했던 건 10년 동안 시세 못 낸다고. 이거 지금 마지막 모더의 시세, 물론 이렇게 양선을 쫙 뽑을 수도 있어요. 이건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물론 주식이 이제 수익 내는 사람이 왕이죠. 저도 그걸 인정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수익 많이 내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죠? 수익 잘 내는 사람이 대장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올라 있는 거 드시러 간다는 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언제 처맞을지 모릅니다. 언제 그냥 이게 박살날지 몰라요. 스물스물 내려오다가 희망은 여기 있는데 내 주가는 여기 있어. 그게 바로 희망 고문이잖아요. 이런 거? 저는 이런 거요. 아이, 쳐다 안 봐요. 그냥 이렇게 양선 준다 해도 저는 안 쳐다봐요. 안 쳐다봅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왜 쳐다봐요, 이런 거. 이거 뒤질라고 이거 환장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진짜 하지 마세요. 이런 거 말고도 바닥권에, 이런 바닥권에 무릎 쪽에 있는 거, 이런 발목 쪽에 있는 주식들 수두룩해요. 그죠? 굳이 이런 거 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어요. 가서 몰매나 안 맞으면 다행이지. 그죠? 이런 넥스트 같은 것도 저는 괜찮게 보긴 해요. 솔직히 이런 것들은. 근데, 이런 것들을 따라 붙는다는 건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넥스트 같은 경우는 괜찮게 보이긴 하지만, AD 테크놀로지라든가, 아니면, 텔레칩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차트상으로는, 아직 이렇게 10배 이상 오르지 않았으니까, 괜찮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것도 매매 타이밍을 잘 봐야 되겠죠. 매매 타이밍을. 타이밍을 모르면, 또, 물려서 또 며칠 동안,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고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일봉으로 딱 보면,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도. 그죠? 타이밍을 잘 잡으면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공부하고, 그죠? 이런 보조지표를 공부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는 아주 좋아요. 그죠?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요렇게 이제 2023년에 휘날리를 날렸던 것은 11월, 12월 달을 마지막으로 11월이나 12월 또는 1월 달, 잘하면 1월 달까지도 휘날리를 날리고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아웃될 가능성이. 자, 그러면 나머지는 저는 그래요. 제약, 바이오가 아마 새로운 주도주로 부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기술 수출 관련된 것들, 또 하나는 셀트리온의 합병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1월달 연초에는 각종 학회들이, 제약바이오 학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9월달부터 저는 제약바이오를 했잖아요. 가장 먼저 했던 게 뭡니까? 그죠? 알테오젠이죠. 알테오젠이 쏘아 올린 작은 공. 그죠? 제가 그런 말씀 드리면서, 이제 반도체 대안주로, 물론 반도체라고 다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같이 갈 거고, 또 이제 차트가 우량한 것들, 그동안 HBM이 갔다면, HBM 외에서 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잠깐 먹고 탄타하고 차트 보고하면서 대응하면 되는 거니까, 요런 것들. 알테오젠이 쏘아 올린 작은 공. 알테오젠이 먼저 시작했죠? 알테오젠 저 갖고 있을까요? 안 갖고 있을까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레고캠 바이오. 요거 하기 전에, 뭐 했죠? 가만 있어봐. 차트. 자, 요거 하기 전에 제가 가장 먼저 쏘았던 게 뭐죠? 이거 지금 월봉으로 본 겁니다. 알테오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자, 그 다음에 간 게, 한올바이오 파마. 이렇게 갔죠? 그죠? 그 다음에 간 게, 레오캠 바이오 지금 가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렇게 양손 딱 그려놓으니까 멋있죠? 인자사 멋있게 보이는 거죠? 사지 마세요. 또 샀다가 처물립니다, 여러분. 이건 보유자 영역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아무리 이렇게 공통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도 여러분들 몰라요. 그죠? 다 비껴치기에 성공하고, 조정하고, 비껴치기에 성공하고, 조정하고. 그죠? 요것은 역사적인 신고가 지금 도전하고 있고. 근데 한미약품은 조금 제가 이제 제외시키랍니다, 이건.
이건 좀 너무 늦어요. 한미약품은 늦어요. 그래서 한미약품 대신에 다른 종목을 넣을 거예요. 한미약품 대신에 다른 종목을 넣을 건데 저는 사실 이 세 종목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월 초에 항상 5천만 갖고 시작하죠. 지금 얼마입니까? 그래서 제가 20% 이상 수익 벌써 달성했다고 했죠. 20% 이상. 이제 저는 뭐 마음 편하니까 주식이 더 잘 돼요. 솔직히 그냥 마음 편하게 하니까 주식이 제일 잘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는 제약 바이오주로 지금 사실은 거의 뭐 올인하고 있어요. 그죠? 제약 바이오주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이런 종목이에요.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차백신 연구소. 차백신 연구소는 오늘 샀어요. 사실은 조금. 근데 자, 알테오젠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이렇게 그죠? 5일선 돌아 있고 11선 올라오고 있고 21선 올라오고 있고 자 이번 주에 제가 볼 때는 빨간 똥침 하나 이렇게 딱 세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저도 이제 8만원 언저리 가면 일단 팔아야 되겠죠. 그냥 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는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매집했으니까 이렇게 이런 자리부터 했으니까 그죠? 여기 또 여기서는 이런 자리에서 2주 전에 그죠? 요거 알테오젠 여러분들 이렇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요거 알테오젠은 일단 주봉상으로도 좋고 월봉상으로도 일단은 이번 달에 양선을 이렇게 뿜어댈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8만원 9만원 요 정도까지는 아마 뿜지 않을까. 8만원에서 9만원 사이에 오면 저도 일단은 뭐 한 전량 매도할 생각입니다. 뭐 여기 이상부터는 남의 떡이고 근데 이때만 상황 봐야 되겠죠. 이때 이제 여기 9만원을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 상황 봐가면서 일단 뭐 8만원 돌파하면 순차적으로 매도를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안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저는 손절가 항상 잡고 대응하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 일봉으로 볼게요. 콘크리트 바닥이라고 제가 거의 설명을 안 한다고 했죠. 표현을 잘 안 한다고 했죠. 콘크리트 바닥입니다. 제가 이때부터 사 모으라고 했어요. 그죠? 주수 빠지니까 한 번에 같이 놀래서 빠졌고 다시 자리 잡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또 제가 이때부터 추천드렸어요. 이때부터도 38,000원 이하에서부터도 이때도 36,000원 35,000원대 추천드렸고 여러분 이거 한 달 만에 50% 수익 났어요. 그죠? 이런 게 우스운가요? 이런 게 우스워요? 그죠? 자, 그럼 월봉으로 볼게요. 꼭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주식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사라고 하면 안 사요. 사라고 하면. 왜? 무슨 변태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 변태인가 봐, 제가. 사라고 하면 안 사. 자, 오늘도 이게 4.3% 올랐죠. 많이 올랐죠? 자, 그러면 길게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자, 월봉으로 이제 월봉상 양선 하나 뽑는 거예요. 양선 하나 뽑는 거. 그죠? 이제 양선 하나 뽑는 거라고요. 그러면 다음 달에는 이렇게 뭐 조정도 가고 해야 되겠죠. 아까 그 알테오전처럼 알테오전도 두 번째 달에는 이렇게 음선이 나왔으니까 그죠? 음선 나왔으니까 이렇게 요 정도까지 각오합니다. 그럼 세 번째 달은 요것도 한번 기술 수출과 관련해서 슈팅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슈팅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무조건 제약바이오가 주도주다.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한번 보죠. 셀트리온도 이제 대가리 쳐들었어요. 그죠? 셀트리온도 대가리 쳐들었다니까 이렇게 한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다고 저는 이게 사라는 거 아니에요. 전 셀트리온 좀 관심 없어요. 셀트리온은 그냥 제약바이오주의 대표성이 있다 보니까 얘기한 거고. 근데 좀 오늘 좀 이렇게 샀던 게 이제 요건데 요거는 그냥 제가 심심해서 샀어요. 그냥 뭐 마땅히 또 반도체 관련주 사기도 그렇고 해서 심심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요게 좀 한번 움직일 때마다 끼 있게 움직이는 종목이라 한번 사봤어요. 근데 이게 뭐 기술적인 분석을 떠나서 양이 뭐 얼마 되지도 않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이에요. 여기 때 윗꼬리 긴 게 단 거 있죠? 윗꼬리 긴 게 단 거. 이날. 두 번째 날. 그리고 여기에 아마 매물 테스트를 하기 위한 윗꼬리로 보입니다. 여기에 뭐 처맞은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 매물이 얼마나 쌓여있나 아마 요 매물 테스트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만간에 한번 요것도 시세 분출 할 것 같아서 한번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자면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게 요거 SK 바이오팜 여러분 잘 보세요. 요거 그 다음에 종근당 요건 좀 많이 올랐지만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따라서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어느 순간에 아이고 20에서는 깨는 모습이 한번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갭이 있으니까 갭을 지지하면서 한 이 정도까지 한번 빠져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까지 11만원 깨지면 한 번쯤은 또는 11만원 초에서 조금 물려있다 생각하고 그러면 60에서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죠? 이렇게 한번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주가 여러분들 다들 종목을 보면 아시겠지만 잡주 말고 제약바이오주 잡주 말고요. 잡주 말고 우량주들이 상당히 지금 괜찮게 움직이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 중에서도 기술 수출과 관련된 것들. 한미약품 제가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한미약품 이게 너무 무거워서 물론 이것도 이제 한번 이 가격 넘기면 이 가격 33만원 가격 넘기면 레고캠 바이오처럼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전까지는 일단은 저도 매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요때 매수했던 거 오늘 사실은 제가 그냥 너무 늦어서 그냥 종가로 던져버렸어요. 그래도 수익이 꽤 많이 났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수익 꽤나 많이 났어요. 요 주식은 나빠서 던진 게 아니고 그냥 좀 더 빠른 종목으로 내일 갈아타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종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마음적으로 정해 놓긴 했어요. 마음적으로 정해 놓긴 했는데 그 종목으로 갈아타려고 요 한미약품을 매도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 가지고 있고 여기다가 추가로 제약바이오 중에 하나를 더 추가할 겁니다. 여기다 제약바이오 4종목을 한번 너무 계란을 한 방울에 담나?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지금 반도체 사기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까놓고 안 그래요? 지금 반도체 뭐 조금 올 폭이 더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거 처먹으려고 그 반도체를 산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실적이 안 나오는 로봇이라든가 AI, 물론 AI가 대세계의 이제 열풍이죠. 세계적인 열풍이죠. 근데 그것도 이제 아직 차트가 제가 원하는 차트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안 들어가는 거고. 그죠? 지켜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제약바이오가 주도주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로 지금 이렇게 제가 몰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러면 원래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 반도체주 하나, 제약바이오주 하나, 인공지능 하나, 로봇주 하나 이렇게 하면 수익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포트구사 하면 수익 날 것 같던가요? 물론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저는 틀리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틀릴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근데 저는 이런 종목들 매수할 때는 항상 손절가를 제가 차트상으로 정해놓고 들어가기 때문에요. 대응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죠? 때문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이러면 수익 안 나요. 여러분 이거 수익 날 것 같아 이거요? 이런 계좌? 이런 계좌 수익 안 난다니까요? 지금은요 제가 볼 땐 선택과 집중이에요. 주식도 저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저는요 선택과 집중이다. 그런 마인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도움이 되셨나요? 어쨌나요? 어쨌든 뭐 지금 반도체 관련주는 지금 따라붙기는 좀 무리고 그죠? 더 오른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하이닉스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 지금 15만원까지 보거든요. 삼성전자도 아마 8만전자를 조만간에 구경하지 않을까. 차트가 워낙 좋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관련주가 다 오르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동안 많이 올랐던 HBM 관련주들은 좀 조정할 거고 또 이제 나머지 밑에 하단에 있던 반도체가 좀 오를 것이다. 이제 그런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주가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약바이오주도 다 오르는 게 아니라 반도체에서 HBM 관련주가 또는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주가 올랐듯이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테마가 있는 거 그리고 기술 수출이 가능한 종목들 위주로 우량주 위주로 오를 겁니다. 지금은 한정된 자금으로 많은 주식들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옛날처럼 개나 소나 다 안 가요. 딱 어떤 반도체 관련 주성에도
압축을 해야 되고, 제약 바이오가 있다면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압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앞으로 마인드로 계속해서 주식 투자를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